비타민C하고 신장에 관한 이야기, 신장한테 비타민C가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혈관이 중요하잖아요. 신장의 경우에는 혈관이 이 포도당 때문에 망가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포도당이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면 이 혈중에 돌아다니는 활성산소하고 만나게 되고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 포도당이 산화가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혈당이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혈관에 달라붙는 산화되어진 포도당이 달라붙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놈은 되도록이면 제거를 해서 저 혈관에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법들이 중요한 거죠. 비타민C가 혈관에 돌아다니게 되면 혈관에 들어온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키는, 그래서 혈중에 비타민C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비타민C는 내 혈관을 보호를 하고 혈당 높은 것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다. 없어서는 안 된다. 꼭 먹어야 된다.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신장에 나쁘다 또는 신장 결석이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비타민C를 또 못 먹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거짓말이 되는 거다. 다 거짓말이다. 결석은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은 안 해주고 그냥 신장 결석 생기니까 안 됩니다, 이런 개소리만 떠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이유를 달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은 혈당이 높아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항생제가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에 비타민C가 항상 들어있고요. 소금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이 다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안 생기죠? 먹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신장, 비타민C 필수다라는 거,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소금입니다. 왜 소금이 신장에 이로운 것이냐? 신장도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요. 신장에도 수많은 혈관이 지나갑니다. 신장에 있는 그 세포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세포의 바깥에는요, 항상 나트륨과 염소가 같이 있습니다. 소금이 있습니다. 퍼센트로 0.72에서 0.8%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게 거기서 없어지잖아요. 나의 세포가 이제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세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음식에 소금을 다 빼고 먹으면 신장만 못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심장도 살기가 어렵고 뇌세포도 살기가 어렵고 내 몸 전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소금을 극도로 줄이고 계시는 분들이요, 결국은 투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죽고 있는 사람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의료 정보, 잘못된 이야기, 이걸로 그냥 죽어가고 있는 사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기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포가 살아가는데 물이 필요하다,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기초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거 없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금 적당량은 챙겨 먹어야 됩니다. 신장이 아무리 나빠도 기준은 지켜야 된다. 필요량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장을 살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나트륨이다. 즉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세포의 바깥에는 나트륨이 있어야 되지만 세포의 안쪽에는 칼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칼륨을 소금처럼 챙겨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저도 그렇게 챙겨 먹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칼륨 먹습니다. 나트륨만큼이나 꼭 필요한 원소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음식으로 겨우 충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죽지 않을 채소 양으로만 지금 현재 먹고 있다라는 거죠. 나트륨, 칼륨 철저하게 챙겨 먹어야 된다. 물, 비타민C, 나트륨, 칼륨 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식이섬유질입니다.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은 나의 위장 속에 들어가면 다양한 물질들을 다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대장에까지 끌고 내려가 주어서 대장한테 영양 성분을 공급을 하게 된다. 왜 끌어다 줘야 되는데요? 우리의 대장은요, 내가 먹은 음식물이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대장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대장에
신장에 오는 그 영양소를 대장의 세포들은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장 때문에 고생한다는 분들은 무조건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됩니다. 식이섬유질하고 신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식이섬유질 각종 영양 성분을 끌고 내려가는 것 때문에 혈중으로 끌려 들어오는 물질의 양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이 감소한다. 신장이 걸러야 되는 물질의 양을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분해되어지지 않은 단백질들이 장 누수를 통해서 자꾸 흡수가 되어지면 이 단백질은 혈중 또는 림프액 속에 들어있는 면역세포들과 계속 싸우게 되고요. 이것들이 또 혈액에서 걸러야 되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에서 이걸 빼내기도 하고 또 못 나가게도 하고 붙잡아 놓기도 하고 그게 혈중에 자꾸 돌아다니게 되면 또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상한 단백질들이 신장에 와서 달라붙게 된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붙잡고 빼내주는 것이 바로 키토산이다. 신장한테 부담을 주는 물질들을 식이섬유질인 키토산이 붙잡고 빼내준다. 신장을 위해서 키토산을 꼭 드셔야 된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